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1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 등장인물에 대한 다른 등장인물의 태도가 무엇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서술자가요. 지금 이 부분에서 나라고는 안 돼 있는데 작은 할아버지, 준식형, 할아버지, 큰아버지라고 돼 있는 걸 봤을 때 누구인 걸 알 수 있다? 손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의 서술자는 어디 안에 존재한다? 작품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자, 나가 서술자라는 거는 이 소설의 시점이 몇 인칭이라는 거예요? 1인칭이라는 거고요. 1인칭 시점의 특징은 누가 아는 것만, 나가 아는 것만 독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 자, 나가 아는 거는 뭘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긴 거, 내 먹은 거 다 알 수 있죠. 나에 대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외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누가 서술자인 나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추측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에 의해서 추측하고 나에 의해서가 아니다. 나가 추측하고 평가하는 게 누구를 다른 등장인물을 그것만 누가 독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설 5편이 전부 다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이 그만큼 어디에 수능에 많이 나오고 있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교재들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손자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분이 설령 남이라 해도 분단 현실의 희생양으로서 당신의 생애가 관심을 끌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맞지요? 두 번째, 고난으로 점철된 그분의 생애는 누구든지 정리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자, 이 두 부분이 뭐예요? 누구의, 손자의, 서술자인 나의 누구에 대한,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 이 평가가 무엇이라는 거? 손자의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손자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의 목소리로, 서술자의 목소리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 분단 시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은 쌤이 반대되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뭐였다? 배경이 뭐였다?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할머니 기일 때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 자, 이 부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준식형이 하는 말이에요. 준식형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일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사실 들어있냐면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걸로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쌤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제 이 복습 영상에서만큼은 선생님이 그런 좀 주관적인 판단은 전부 다 제할 겁니다. 이 복습 영상의 핵심은요,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말들은 이 부분에서는 다 뺄 겁니다. 최대한 어디에 있는 말, 지문에 있는 말들만 찾고 반복해서 들려줄 거예요. 준식형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일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변화된
배경이죠.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의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아니면 작은 할아버지의 처지가 우리 집안 내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유령의 가면을 벗고 지상에서 지상의 가족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거는 직접 제시입니다. 할아버지의 처지가 바뀌었다. 대우가 바뀌었다. 자, 그리고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가지고.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같은 말인데 직접, 간접이라는 거. 해서 아까 전에 준식이 형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도 뭐 이런 배경의 변화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 때문이다. 이때 배경의 역할과 기능은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건이 전개되는 원인이라고 좀 그런데 어쨌든 개연성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큰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 뭐래니? 대학 때 속개나 썩이더니 아직도 삐딱한 생각을 청산 못했군. 뭐라고? 작은아버지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양반 제사를 우리가 왜 지내? 라고 지금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지. 큰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준식형한테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준식형과 큰아버지는 지금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확인을 하나 합시다. 여기 보면은 준식형의 말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삐딱한 생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큰아버지는 준식형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대학 때부터. 뭐 이거는 이제 보면 될 거고, 준식형의 아버지인 큰아버지가 준식형에 대해서 대학 때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네요. 준식형이 대학 때.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양반이 제사를 지내, 왜 지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지내고 싶어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왜 그런지가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이 집안을 뭐로 만들었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큰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양반이 뭐 했기 때문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러면 먹겠지만 이건 아직까지 직접 제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큰아버지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아직까지 서술자가 뭐 평가를 내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단지 뭐일 뿐이다? 큰아버지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큰아버지의 추측일 뿐이다 라는 거. 어쨌든 지는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보면 그 양반이라고 누구를 작은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제3자 누구를 제3자라고 해요? 거리두고 싶은 사람. 거리두고 싶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아니지. 거리두고 싶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3자하고는 뭐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3자하고는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3인칭이에요. 제3자예요. 그러니까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를 뭘 가지고 대한다고요? 거리를 가지고 대한다고요? 나무로 대한다고요. 그거를 이 그 양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망령이라는 거는 누가 큰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망령, 좋은 말은 아니다, 맞지요?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큰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를 그 양반이라고 칭하고 있고 1번 망령이라고 칭하고 있고 제사 지내는 건 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고요. 준식형의 생각을 뭐라고 하고 있다? 삐딱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나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준식형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큰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념의 이자도 언급이 안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던 거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